자, 인사하게요. 반갑습니다. 1차 잘 보셨나요? 잘 보셨으니까 얘기하시겠죠. 제비하기 조금 어려웠다던데.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이 제비하기 좀 어려웠다. 전체적인 평이 그러더라고요. 농제법과 상법은 너무 쉬웠다. 평이 그렇습니다. 특히 농제법은 만점이 많았다. 제비하기 거의 기출에서 안 나왔다는 평이던데?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자, 오늘 교재는 154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구교재가 154페이지, 그 다음에, 아니, 구교재가 152페이지, 신교재가 154페이지, 그래요. 154페이지. 자, 구교재는 152페이지, 이렇게. 자, 이 논작물에서는, 자, 지난 내용하고 변동된 내용은, 앞의 내용은 변동된 게 없어요. 동일합니다. 논작물 쪽에서는. 그럼 여러분이 논작물 쪽에서는, 이제 우리 조사용 벼, 그 다음에 벼밀, 보리, 길이에서 앞 내용, 즉 우리 보상하는 제라든가 그 다음에 보험 기간 이런 내용은 동일해요. 개정된 게 없어요. 기존 내용을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만 지금 변경된 내용만 좀 잡고 가는 겁니다. 자, 어느 쪽으로 오시냐면 자, 교재 166페이지 봐보세요. 자, 166페이지하고 자, 164페이지. 자, 여기 신교재는 166페이지, 군교재는 164페이지래요. 자, 여기에서 이번에 4월 달에 그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 평년수확량 산출식에서 자, 봐보세요. 우리가 자, 평년수확량 자, 평년수확량이 우리가 누구누구예요? 여기 벼가 있고 그 다음에 밀, 보리, 길이. 자, 이렇게 크게 나누잖아요. 즉 조사료용 벼는 우리가 생산비 보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평년수확량이 별도로 없잖아요. 그러면 벼의 평년수확량 산출에 있어서 자, 신규 때는 동일합니다. 즉 표준수확량의 100%가 평년수확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입이 1억 있었을 때는 자, 제일 위에 있는 산출식을 봐보세요. A 플러스 자, 여기 A 플러스 그 다음에 B 곱하기 D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D분의 C. 자, 얘가 우리 벼의 평년 수확량 산출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각각의 자, 정의를 보겠습니다. A라는 것은 과거 평균 수확량. 그다음 B는 가입연도 지역별 기준 수확량. 그래서 여러분이 벼에서도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B는 지금까지 뭐예요? 다 거의 다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잖아요. 근데 얘는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 아니에요. 벼에서. 즉 B가 뭐냐면 지역별 기준 수확량이에요. 지역별. 그래서 항상 조건을 줄 겁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산출하지 않아요. 이 B값은. 지역별 기준 수확량. 제시된 걸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C값. 자, C값이 다른 것들은 우리가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인데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이 얘가 아니라 얘는 이제 보정개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정개수가 가입연도에 즉 여기 가입연도 거 쓰는 거예요. 즉 어떤 거냐면 자, 여기 품종개수 곱하기 자, 뭐라고 나왔냐? 그 다음에 이양 일자 자, 이양 식이에요. 이양 일자 개수 곱하기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여기가 뭐였냐면 친환경이었잖아요. 친환경. 근데 친환경인데 얘가 바뀐 거예요. 친환경이 뭘로 바뀌었냐면 재배 방식별. 이건 재배 방식별 보정개수야. 그러니까 재배 방식별 보정개수.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야. 자, 기존에 여기가 친환경이었어. 친환경. 근데 어차피 우리가 똑같아 사실은. 그냥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용어만. 그러면 결론은 이 재배 방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이죠. 이 재배 방식.
그럼 이 재배 방식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재배를 함에 있어서 즉 일반 재배로 할 거냐 아니면 친환경 재배할 거냐 지금 그 말이에요. 친환경 재배할 거냐. 그럼 이때 친환경 재배 종류는 두 가지인 거예요. 즉 무농약 재배와 유기 재배. 그래서 이번에 제가 농사를 짐에 있어서 일반 재배로 할 거냐 아니면 친환경 재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유기 재배하고 있느냐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 개수들이기 때문에 뭐 품종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생종을 재배를 하고 있다. 조생종을 재배하고 있다. 이런 건 조건을 다 줍니다. 그럼 여기가 뭐 0.9라든가. 그다음 2양 1자니까 우리가 보름 벼는 주로 4월 달부터 조생종은 4월 달에 우리가 벼를 심어요. 그리고 6월 달까지 만생종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이것도 조건 다 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1.1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무슨 재배를 하고 있다. 만약에 무농약 재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 재배가 1.0이야. 그럼 무농약 재배가 만약에 0.9다. 유기 재배가 0.8이다. 이런 조건을 주게 되면은 우리 지금 농지가 무농약 재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 여기다가 0.9. 그래서 99, 81. 그래서 0.81이 뭐가 되냐면 바로 이 C값이 된다는 거예요. C값이. 그래서 기존에 제가 암기를 어떻게 했었냐면 C는 품종이랑 여기가 옛날에 친환경이었기 때문에 C는 품종이랑 친하다 그렇게 암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친환경만 꼭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에서 뭐예요? 선택해서 적용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기에서. 어차피 우리가 기존에 산출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명시가 친환경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재배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니? 그런 것이 좀 논란이 됐었던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D값은 동일합니다. D값은 과거 평균 보정개수. 얘는 다 문제 조건을 주는 거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자, 똑같이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는 거. 상한선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보리밀 길이의 평년 수확량은 우리 다른 거, 기존에 했던 거와 똑같아요. 얘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동일하죠? 동일. 얘도 130% 초과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 수확량 산출 방식은 벼나 밀, 보리나 똑같습니다. 거기에 하단에 가보시면 즉 수확량 조사를 시작을 했다, 실시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조사 수확량이 평년에 50% 컸을 때는 조사, 평년에 50%가 조사보다 컸을 때는 평년에 50%. 무사고인 경우에는 평년과 표준을 비교해서 큰 값에 1.1배. 자,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가입 수확량은 자, 어쨌든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험 가입 금액은 자, 벼, 그 다음에 밀, 보리, 길이가 있고 자, 조사령 벼가 있잖아요. 조사령 벼. 이때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는 공식은 자, 공식 동일해요. 즉 몇 킬로그램 보험에 가입할 거니 즉 가입 수확량에다가 1kg당 자, 표준 가격을 쓰는 경우가 있고 밀, 보리, 길이는 가입 가격을 씁니다. 가입 가격. 조사료용 벼의 보험 가입 금액은 얘는 생산비 보장이기 때문에 1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를 곱하죠. 보장 생산비에다가 자, 가입 면적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가입 수확량 결정을 어떻게 할 거니 했을 때 잘 거기 교재 뭐라고 나왔어요?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그래서 자,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자, 100% 이렇게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대부분이 10% 단위로 저희가 산정을 해요. 즉 50%, 60%, 70%, 80%. 근데 그 10% 단위로 산정한다는 말은 지금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지금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떻게 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51%도 산정할 수 있고 52%도 산정할 수 있고 또는 58%도 할 수 있고 또는 62%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단서조항 누구는 벼는 몇 프로 단위로 산정을 하더라? 5% 단위로 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최소가 50%죠. 최소가.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몇 프로로 가야 된다는 소리냐면 55%로 가야 된다는 그런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은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죠?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 원이잖아요. 최저가. 그럼 최저가 50이야. 그럼 했을 때 예를 들자면 자, 지금 평년 수확량이 자, 500kg야. 500kg. 예를 들자면 500kg. 자, 평년 수확량이 500kg야. 그리고 1kg당 표준 가격이 525. 900원. 900원이야. 900원. 1kg에. 자, 이런 조건일 때 내가 벼를 지금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벼를. 그러면 벼에서 보험 가입할 때 아니 먹구나. 1,000원, 2,000원, 50원, 2,000원, 1,000원, 50, 1,000원, 1,400원? 1,400원 하면 얼마지? 250, 1,400원? 70만 원, 250, 1,400원. 1,400원 할게요. 1,400원. 자, 이런 조건일 때, 자, 조건에가 계약자가 최소로 보험을 가입한다 그 말이에요. 최소로. 그럼 최소로 보험 가입할 때 우리는 가입 수확량이 50%만 가입하는 게 최소잖아요. 그럼 이때 이 계약자의 가입 수확량은 몇 킬로가 된다는 소리냐면 250kg죠. 50%니까. 50%, 250kg가 최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250에다가 1,400원 해보게 되면은 얘가 얼마 나오지? 얼마 나와요? 예? 35만. 너무 금액이 적겠네. 2,000원. 그러니까 2,000원 하게 돼. 250에다 2,000원 하면 넘죠. 50만 넘어버리지. 딱 50인가? 딱 50만 원. 그러면 안 되고, 자, 1,800원 한번 해볼게요. 1,800원. 1,800원 한번 해볼래요? 오케이. 자, 1,800원이야. 자, 이거 계산해볼게요. 45만 원. 자, 이렇게. 4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인수 조건에 걸리잖아요. 왜? 우리가 최소가 얼마가 돼야 되니까? 50이니까.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쨌든 인수 조건에 적합한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려면 5% 단위로 증액을 한다는 거예요. 5% 단위로. 그러면 일단은 방금 자 50%는 일단 최소가 걸려 있잖아요. 그럼 다음 이제 55%로 간다는 거예요. 가입 수확량을. 그럼 가입 수확량을 55%로도 해보면 얼마예요? 즉 500kg에 대해서 55% 하게 되면 얘가 몇 킬로 나오지? 275kg. 자, 그럼 275kg에다가 다시 얼마요? 1,800원을 해보면 49만 5천 원. 그럼 얘도 인수 조건에 걸리잖아요. 50이 안 되잖아. 그럼 다음 단계 이제 몇 프로로 간다는 거예요? 60%로 간다는 거예요. 60%. 즉 그러면 이때는 가입 수확량이 500kg에 60% 하게 되면은 300kg가 우리가 최소 가입 수확량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300kg에다가 1,800원을 곱하게 되면은 54만 원? 네. 그럼 얘는 최소 보험 가입금액 50만 원 이상 되었잖아요. 그럼 이때 계약자가 최소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입 수확량이 몇 킬로가 된다는 소리냐면 300kg가 된다는 거예요. 300kg가. 그래서 변은 우리가 몇 프로 단위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냐면 5% 단위로 산정해 그 뜻인 거예요. 변은. 그래서 5% 단위로 우리가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즉 50%, 55%, 60%, 65% 이렇게 계약자가 선택이 가능하다라 그 말입니다. 다른 품목에서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데 지금 변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실무에서는 저희가 10% 단위로 산정을 하고 있어요. 실무에서는. 근데 이제 변은 조금 더 완화시켜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료용 변은 변동은 안 되어 있지만 자 하나만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조사료용 변을 여러분이 몇 페이지를 봐보시냐면 자, 교재 156페이지 봐보세요. 자, 교재 156페이지. 그 다음에 구교재는 154페이지. 자, 구교재는 154페이지. 신교재는 156페이지. 자, 봐보시면, 이에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내용 나왔잖아요. 즉,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에다 가입 가격을 곱하더라. 단, 조사료용 변은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가입 면적. 1,000원 단위 절사. 자, 어쨌든 얘가 조사료용비의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그럼 보험 가입을 했어요. 자, 그럼 보험 가입한 다음에, 자, 보험금을 어떻게 주니? 그 말이겠죠.
자, 사고 났다 그러면 보험금 산출하러 가볼게요. 조사료용표의 보험금 산출식은 자, 교재 158페이지. 자, 기존 교재는 156페이지. 158페이지, 156페이지. 자, 우리 조사료용표는 무슨 보험금밖에 없다? 경작불능 보험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불 보험금만 주는 거예요, 얘는. 즉, 수학감소 보험금이 없어요, 얘는 애초에. 그럼 경작불능 보험금밖에 없는데, 자, 이때 경작불능 보험금 구하는 공식, 거기 박스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뭐다? 보장 비율. 자, 보장 비율. 곱하기 뭐예요? 경과비율. 경과비율. 그래서 자, 보험 가입 금액은 자, 이 공식에서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보장 비율은 자, 퍼센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시면 자, 중간쯤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조사료의 경작불능 보험 보장 비율은 몇 프로 몇 프로? 45%형, 42%형, 40%, 35%형, 30%형이 있더라. 이 프로테이지는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즉 경작불능 보험금의 지급 비율이잖아요. 경작불능 보험금의 지급 비율. 이 45% 애들은. 그럼 이때 자, 여기 자, 가입할 수 있는 조건. 45%형 가입할 수 있는 조건. 42%형 가입할 수 있는 조건. 자, 교재 보도록 할게요. 자, 45%형 가입 적용은 3년 연속 가입에 3년간 수령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 즉 얘들은 3년 연속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율이 몇 프로 미만이다? 120% 미만일 때 가입 가능하더라. 42%형도 2년 연속에 손해율이 120% 미만일 때 45%형과 42%형이 가입이 가능하더라. 즉 가입 조건. 자, 그 다음에 이 경과비율이 있잖아요. 경과비율. 즉 사고 시점에서 우리가 보험금을 준다는 것. 그래서 거기 경과비율 봐보시면 자, 사고가 언제 났다? 자, 5월달 났습니다. 6월달 났습니다. 7월달 났습니다. 8월달에 났을 때 경과비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5월, 6월, 7월, 8월. 80%, 85%, 90%, 100%. 그래서 자, 이 경과비율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과비율. 80, 85, 90, 100%. 그리고 이 조사료용표의 보험기간은 어떻게 되죠? 보험기간은 즉 이양 직파 완료 20, 40도 시작을 해서 판매 개시년도 8월 31일까지. 얘가 우리 지금 조사료용표의 경작불능 보험금의 보장의 보험기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조사료용표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료용표는 일단은 경작불능 보험금만 있더라. 그다음에 보험기간,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험금의 보험금 산출식.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교재 160페이지 봐보시면 자, 우리 논작물은 다 자기부담 비율이 다 10%부터 이제 40%까지 있잖아요. 근데 누구만? 길이만 자기부담 비율이 20, 30, 40%형이 있다는 것. 길이만 해당되는 겁니다. 길이만. 길이만 자기부담 비율이 20, 30, 40%형이 있다는 것. 자, 표는 자, 이 정도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밭작물 167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그 다음 교재는, 자, 구교재는 165페이지. 자, 167페이지, 165페이지. 자, 167페이지에서 대상 품목에가 수방 노지가 들어갔잖아요. 즉, 수방 노지가 하나 품목이 추가됐다는 것. 자, 그 다음에 그 2번에서 보장 방식에 있어서
이번에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에 있어서 중간쯤에 여러분이 쭉 와보시면 인삼이 있어요. 인삼. 우리 쭉 하단에 가보면 인삼. 제일 하단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하단에. 그 인삼에서 우리 보상하는 손해가 하나 더 들어왔잖아요. 보상하는 재해가. 즉 조수해가 하나 들어왔잖아요. 조수해. 거기다 조수해 이미 수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수해가 하나 더 추가됐다는 것. 이번에 결론은 인삼에 보상하는 재해가 조수해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168페이지에 있어서 자, 수학감소 보장 방식에가 누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수박이 추가됐다는 거예요. 즉, 자, 새로운 품목 수박은 무슨 보장 방식이냐면 수학감소 보장 방식으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수학감소 보장 방식으로 분류. 168페이지, 166페이지. 즉, 수학감소 보장 방식에다가 수박이 추가됐다는 것. 자,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자, 병충해는 누구한테 해당되냐면 감자에만 해당됩니다. 그럼 반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우리가 암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개수, 재병, 땜하, 기,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예요. 그러면 168페이지에서 또는 166페이지 첫 번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두 번째 역시 수학기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다음 세 번째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 그다음 네 번째 병충해. 댐이나 제방이 무너져서 그다음 시설물의 하자나 노후. 그다음 계약 체결 시점, 기상 특보 관련 재해, 전쟁, 그다음에 기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추가된 게 169페이지 가보면 169페이지에서 자 10번에 가보시면 또는 167페이지 10번. 자 10번에서 저장성 약화 또는 저장 건조 및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나거나 확인된 손해. 다시 말해서 작물을 수확을 해서 저장 중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농지에 있는 상태에서 보상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됐다겠죠, 이번에. 뭐가 추가됐냐면 자, 생리적인 장애라고 했잖아요. 생리적인 장애. 즉 뭐라고 나왔냐면 보장하지 않는 재로 즉 보장하지 않는 재로 발생한 생리장애. 발생한 생리장애는 뭐한다? 보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이게 사실은 우리 실무하고 연결된 내용들이야. 실무하고. 지금 여러분이 한참 지금 현장에서 우리 평가사님들이 어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장에서 지금 마늘하고 양파 조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우리 양파 마늘의 보험 기간이 6월 30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만생종은 아주 지금 현재 왕성하게 조사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만생종 아직까지는 아직 조사가 그렇게까지 지금 피크나 상태는 아니에요. 조만간 이제 만생종이 조사 시즌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조생종 거의 끝났고 지금 이제 만생종에서도 우리 계약자분들 좀 조기 수확하는 그런 계약자분들 거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즉 비대 추정지수 적용해가지고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어. 그냥 조사 아직 수확 적기까지 도래 안 된 그런 것들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늘에서 주로 일어나는 이런 생리적인 장애가 있어. 마늘에서. 마늘에서 주로 일어나는 생리적인 장애가 뭐냐면 벌마늘이에요. 벌마늘이라든가 또는 스펀지 마늘이라고 있어. 얘들. 그 다음에 양파에서는 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 우리 꼽혀버린 거 알죠? 추대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들은 우리 벌마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에가 인편이 또 생겨버려. 우리가 원래 한 6쪽, 8쪽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인편이 또 생겨버려. 그래가지고 조각조각 있잖아. 마늘 조그만한 게 많이 생겨버려. 그게 이제 벌마늘인데 얘는 완전히 상품성이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스펀지 마늘 말 그대로 스펀지처럼 생겨버리는 거야. 이 마늘 인편이 제대로 생기지 않아. 어쨌든 얘는 상품 가치가 완전히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얘가 과연 자 이런 마늘이 대부분일 때 농가분들은 얘를 갖다가 자연재해라고 주장할 수 있겠잖아요. 즉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다. 근데 또 반대로 뭐예요? 얘는 계약자분이 뭔가 토양이라든가 그다음에 품종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 즉 생리적인 장애이기 때문에 즉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아니다. 양 갈래로 나눠지겠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얘를 갖다가 보상하는 재로 인한 피해가 아니야. 그랬을 때는 보상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농사로라든가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벌마늘이 생기는 원인 같은 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두 가지 원인이에요. 사실은 얘가. 방금처럼 품종이라든가 토양 이런 거 또 질소 있잖아. 질소. 막 질소비를 과다 시용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있다고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또 반대로 겨울에 너무 따뜻해 보이잖아. 고온이야. 그러면 고온이면 얘가 계속 작물이 있잖아. 계속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가 또 다른 인편이 생겨버리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쩔 때는 자연재해로 인정해 줄 수 있고 또는 어쩔 때는 아예 자연재해로 인정 안 해서 보상 안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럼 어쨌든 간에 이런 현상을 두고 나와주는 거야. 그럼 방금처럼 이런 벌마늘이 지금 현재 농가에 엄청 많아. 그랬을 때 얘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가 아니야. 그랬을 때는 보장하지 않는 재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갖다가 그래 이상 고온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벌마늘이 생겼어. 그랬을 때는 보상해준다는 자, 이 내용이 이렇게 추가된 거예요. 그만큼 이런 걸로 인해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에 있어서는 자, 변동사항 없고요. 자, 17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우리가 인삼에 있어서 자, 170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인삼이 있고 흑가림 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인삼은 자, 첫 번째 일단 특정 이연 방식이잖아요. 얘는 특정 이연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가 조수해가 이번에 추가된 겁니다. 즉 고란이라든가 멧돼지로 인해서 인삼에 피해가 있어서 그동안은 보상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엔 조수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암기를 했었냐면 강태우 집에 뭐가 일어났냐면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살기가 폭폭해요. 근데 거기에 또 냉침 먹었어요. 여기에다가 뭐가 추가됐다는 거냐면 조수해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보상하는 손해가. 그럼 봐보면 자, 여기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폭염, 폭설, 냉해, 침수. 얘가 보상하는 손해였잖아요. 얘가. 그래서 강태우 집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살기가 폭폭해요. 냉침 먹었어요. 거기에 조수해.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얘들은 각각의 다 특징들을 꼭 봐두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봐보시면 자, 태풍은 최소한 뭐다? 태풍 주의보 이상. 강풍은 초당 14m 이상.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세 개의 관측소에서 측정을 해요. 측정. 그리고 가장 큰 수치. 그래서 가까운 거, 가까운 순서라는 거. 우리 농지의 이치의 순서 A, B, C, D. 만약에 4개에서 측정을 했다. 그럼 가까운 순서, 즉 우리는 몇 개만 본다는 거예요? 이 3개만 본다는 거예요. 가까운 순서로 보니까 얘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 A에서 초당 10m였다. B가 초당 14m였다. C가 초당 13m였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수치 한 개 있죠? 그래서 뭐 하게 된다? 보상해 줄 거야. 지금 그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강풍은 초당 14m 가장 큰 거. 자, 그 다음에 폭설 가보시면 폭설. 자, 대설주의보 이상. 자, 또는이야, 또는. 또는 둘 중에 하나. 즉, 기상특보 발령에서 또는 둘 중에 하나. 자, 또는 24시간 신적설량이 5cm 이상인 것.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5cm인데 어떻게 측정을 한다고 되어 있냐면 가보시면 자, 신적설량이 3개의 관측소에서 측정을 했잖아요. 네, 측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수치가 5cm 이상. 얘도 마찬가지. 얘도 3개에서 측정을 합니다. 이때 가장 큰 수치. 그래서 얘도 A, B,
C, D가 있다. 근데 A가 4cm였어. B가 3cm였다. C가 4cm였어. D가 6cm였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몇 개만 본다고요? 3개만 본다는 거예요. 가까운 순서에서 3개만 본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즉 대설주의보가 발령되거나 아니면 5cm. 자, 그 다음 집중호우 보겠습니다. 자, 집중호우도 기상특보, 즉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자, 또는 세계소 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한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그다음 침수는 15cm 이상 고야 된다는 것. 오박 동일하고요. 그다음 냉해, 최저기온 0.5도씨 이하의 찬기온, 폭염 30도씨 이상에서 7일 이상 지속, 50% 이상 타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다음 조수의 새나 짐승. 그래서 이게 이번에 추가됐다는 것. 자, 그 다음에 교재 173페이지, 자, 구교재 171페이지. 자, 해서 여기에가 이제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수박이 들었다는 거죠, 수박. 그래서 수박은 여러분이 머리에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수박은 주로 언제 심더라? 5월달에 심더라. 주로. 지금 한창 수박 심는 시기에 지금이. 그리고 수박은 주로 언제 수확하더라? 여름철에 수확하더라. 이렇게 머리에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수박이 들어왔는데 수박은 어쨌든 간에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그러면 얘는 경작불능 보장도 하고요. 경불 보장도 합니다. 그리고 뭘 보상한다? 수확감소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작불능 보장의 보험기간, 수확감소 보장의 보험기간이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얘들의 이제 보험 시약은 정식 완료일 24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만약 정식 완료일이 경과했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 체결일 24시. 근데 우리가 정식을 아까 5월달에 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자, 이 상한선이 있어요. 자, 정식은 반드시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즉 6월 달에 정식 한다. 그러면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정식 완료일. 자, 해가지고 자, 수확 개시 시점. 자, 경작불능. 자, 수확감소 보장 똑같아요. 여기. 자,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즉 정식 완료일 24시부터 시작을 하고 정식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24시. 다만 정식 완료일은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장 종료일 가보시면 자, 얘는 뭐예요? 수확. 자, 우리 여러분 신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175페이지. 새로운 교재는 175페이지. 구교재는 이제 추가 내용이니까. 신교재는 175페이지에 수박이 있어요. 수확 개시 시점이라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다른 것들은 수확 종료 시점이 아니 다 어떤 거였냐면 수확 종료 시점이야. 수확 종료 시점. 근데 수박은 수확 종료 시점까지 가지 않아. 수확 개시 시점에 마무리 쳐요. 그래서 수확 개시 시점인데 자, 상한선 있습니다.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아, 8월 10일 미안해요. 8월 10일. 오케이. 자, 8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수확 종료 시점이 아니에요. 왜냐면 수박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에서 다 썩어버리잖아. 안에서. 그러니까 수박은 너무 피해가 심하니까 수확을 시작할 시점에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변경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생산비 보장에서 자, 기존 교재는 173페이지, 자, 새로운 교재는 176페이지에서 자, 누가 추가된 거예요? 즉, 가을무하고 봄배추가 추가됐잖아요. 가을무하고 봄배추. 가을무는 보장 개시가 언제부터? 가을무는 자, 파종 완료 24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을무 자, 우리 신교재 몇 페이지예요? 지금 176페이지. 그래서 생산비 보장에 있어서 가을무는 자, 언제예요? 가을무가? 아니, 이제 저기고 그 뭐죠? 파종을 언제까 해야 된다는 거. 9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파종 완료일부터 며칠이에요? 아니, 보장 종료가 80일. 네, 제가 보장 종료 80일. 파종 완료일부터 80일째 되는 날 24시. 네. 보장 종료를 좀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파종 완료일은 며칠을 초과할 수 없다? 9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이 내용. 자, 그다음 봄배추는요. 봄에 심으니까. 봄배추는 자,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4월 20일, 즉 파종 완료일. 그리고 보온 기간은 정식일로부터 며칠? 70일. 그러니까 배추는 70일, 무는 80일. 자, 그게 추가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신교재 177페이지 봐보면 자, 개정된 게 새로운 교재 177페이지. 자, 올해 이제 개정된 게 뭐냐면 생산비 보장의 모든 품목들이 재파종 재정식이 다 돼버리잖아요. 예전에는 일부 품목만 재파종 재정식이 되었는데 자, 모든 품목이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재파종 재정식이 다 된다는 거야. 모든 품목이. 그러면 재파종한 것은 결론은 씨앗을 뿌리는 거고 재정식은 옮겨 심는 품목들이라는 거예요. 했을 때 자, 교재 177페이지를 봐보시면 일단 씨앗을 뿌린 애들 메밀, 시금치, 고랭지무, 월동무, 가을무, 당근, 쪽파. 자, 얘들이 씨앗을 뿌린 애들이잖아요. 애들이. 그리고 뒷장에 가보시면 얘들은 다 정식한 애들. 그러니까 이제 재정식이 있잖아요. 즉 월동 배추부터 시작을 해서 고추까지. 즉 고추까지 다 이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재정식 보장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거 했잖아요. 여기 이 기간들. 자, 언제를 초과할 수 있어,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거 다 했어. 근데 이 재정 그러면 언제까지 재파종을 해야 되냐? 언제까지 재정식을 해야 되느냐? 이 재파종 완료일, 재정식 완료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다 플러스 10일이었단 말이야. 여기도 플러스 10일이었어. 대부분이 다. 이 재파종 완료일, 재정식 완료일이. 근데 얘가 있어, 얘가. 이 10일을 충족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10일을. 그럼 봐보시면, 자, 교재 177페이지 봐보세요. 자, 메밀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보시면,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냐면, 9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재파종 완료일 하면 그 10일 플러스 하니까 25일 맞죠? 9월 25일. 얘는 오케이 했어요. 그다음 시금치 가보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죠. 근데 얘는 또 15일을 플러스 하면 원래는 며칠이겠어요? 11일 플러스 하니까 얘는 11월 10일 오케이 됐어. 시금치는. 그 다음에 고랭지무가 7월 31일이니까 얘도 10일 플러스 하니까 8월 10일 오케이 됐습니다. 월동무 가보시니까 10월 15일이니까 10일 플러스 하니까 10월 25일 오케이. 가을무도
9월 15일에서 10일 플러스 하니까 9월 25일. 근데 당근은 예예야. 당근은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8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데 대파종도 언제를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8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어. 조금 멋이 안 맞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겼어. 근데 얘는 책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약관도 이렇게 똑같아. 약관도. 어차피 약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약관에도 이렇게 똑같이 8월 31일이야. 어쩔 수 없어 이것은. 그래서 어쨌든 당근은 원래 재파종도 8월 30일 아니 우리 일반 파종 재파종이라 파종도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어. 근데 재파종도 8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거야. 결론은 이것은 얘는 이러는 거야. 예를 들자면 우리가 꼭 8월 31일에 상한선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근을 내가 언제 8월 5일 날 파종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싹이 터가지고 했는데 언제 8월 한 20일 날 사고가 나버린 거야. 그러면 다시 이 계약자는 또 파종을 해서 재파종을 한다는 소리겠죠. 이 계약자는 재파종을 8월 25일 날 했다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에 보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8월 31일에만 머리가 하다 보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니? 어쨌든 얘는 최소한 파종을 8월 30일까지 재파종, 파종뿐만 아니라 재파종도 8월 31일까지 해야만이 얘가 싹이 터서 제대로 된 당근이 나온다는 그런 취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쪽파 봅니다. 자, 쪽파는 언제예요? 10월 15일이죠. 그런데 얘도 10일 플러스 하니까 10월 25일. 자, 얘는 그러면 재파종에서는 특이한 게 당근만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플러스 10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뒷장 재정식 가볼게요. 자, 재정식에서 월동 배추 보겠습니다. 월동 배추가 9월 25일이에요. 거기다 10일 더하니까 10월 5일. 자, 고랭지 배추가 7월 31일이죠. 고랭지 배추에다가 7월 30일 10일 더하니까 8월 10일. 자, 가을 배추가 9월 10일. 자, 10일 더하니까 9월 20일. 봄배추 4월 20일에다가 10일 더하게 되면 며칠 되겠어요? 30일이겠죠. 근데 봄배추도 다르다는 거지. 즉 봄배추가 4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어. 근데 재정식 완료일이 봄배추가 며칠이 되냐면 5월 15일. 자, 얘는 특징적인 것들. 자, 브로콜리 9월 30일입니다. 거기다 10일 더했더니 10월 10일. 양상추 8월 31일. 자, 거기다 10일 더했더니 9월 10일. 대파 6월 15일. 자, 대파가 이번에 바뀌었죠. 대파가 예전에는 얼마였어요? 5월 20일이었잖아요. 5월 20일이었는데 정식 완료일이 며칠로 바뀌었냐면 6월 15일로 바뀌었어. 대파가 옛날에 5월달이었잖아요. 근데 6월 15일 바뀌었어. 대파 자체가. 근데 바뀌었는데 역시 자 재정식 완료일이 며칠이 되냐면 5일 플러스야. 6월 21일. 단호박이 5월 29일. 역시 단호박도. 자, 단호박이 5월 29일인데 자 역시 단호박 재정식 완료일이 얼마냐면 5월 31일. 자, 고추는 여러분 우리 인수 조건이 어떻게 되죠? 고추는 4월 1일 이전 안 돼요. 5월 31일 이후 5월 30일 이후 안 돼요. 그랬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고추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식을 했을 때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거냐면 4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정식을 했을 때 우리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고추는. 근데 어쨌든 고추도 그냥 여기서 5월 31일로 봐갖고 그다음 플러스 며칠을 한 거예요? 10일로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6월 10일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야. 사실은. 근데 우리 인수 조건에가 이렇게 생겼어. 지금. 그래서 고추는 자 고추 가보시면 자 고추는 보장 개시가 계약 체결 24시인데 거기에는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얘는 우리 인수 조건에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인수 조건에가. 즉 인수 조건에가 4월 1일 이전 안 돼요. 5월 31일 이후 안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고추는 봐보시니까 며칠을 초과할 수 없다. 재정식 완료일이 6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즉 여기 이 기준에 맞춘 거야. 5월 31일 이 숫자로. 그래서 자 재파종 완료일, 재정식 완료일은 다른 품목들은 다 플러스 10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품목들, 즉 당근은 동일하더라. 봄배추는 5월 15일이더라. 대파는 6월 21일이더라. 단호박은 5월 31일이더라. 고추는 6월 10일. 이 숫자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신교재는 178페이지, 구교재는 176페이지 봐봅니다. 자, 신교재 178페이지, 구교재 176페이지. 자, 우리 보험가입금액 산출하는 공식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보험가입금액 산출에 있어서 자, 교재 179페이지 신교재. 자, 수학감소 보호는 보험가입금액은 가입수확량 곱하기 가입가격. 사료용 옥수수는 보장 생산비 곱하기 가입면적.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보험가입금액은 보장 생산비 곱하기 가입면적.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동일해요. 자, 근데 거기서 생산비 보장 한번 봐볼게요. 자, 생산비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은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의 보험가입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가로 1,000원 단위 절사. 그리고 보험의 목적이 고추 또는 브로콜리인 경우 손해를 보상 시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존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더라. 자, 그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인삼에 있어서 자, 여기 인삼의 보험가입금액 구하는 공식은 자, 여기 인삼의 보험가입금액 구하는 공식은 자, 연금별 보상가액 연금별 보상가액에다가 뭘 곱해라? 재배 면적을 곱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자, 이번에 바뀐 거 그 밑에 자, 연금별 보상가액은 2년금부터 6년금까지 가액이 있는데 자, 당구장 표시 이때 1형의 경우 보험가입연도에 연금을 쓰세요. 근데 2형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연도에 연금 플러스 1년을 적용하세요. 그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자, 교재 178페이지 그 다음에 교재 176페이지 자, 178페이지 신교재 구교재 176페이지 거기 보면 인삼의 보험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가입에 따라서 1형이 있고 2형이 있습니다. 그럼 1형이라는 건 봄에 보험을 가입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봄에 언제?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그래서 내가 봄에 가입하냐 가을에 가입하냐에 따라서 1형, 2형으로 구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계약자가 자 1형을 선택했다는 거야. 즉 연금별 보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형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금별 보상가액을 갖다 뭘로 선택한다고요? 가입연도 연금. 그냥 가입연도 연금을 적용을 하세요. 근데 2형 같은 경우에는 Y 플러스 1년을 더 가산하라는 거예요. 즉 가입연도 연금에다가 플러스 1년 거 보상가액 쓰세요. 그 말이에요. 2형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자, 여기 계약 자, 재배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고 해볼게요. 1000제곱미터. 그럼 내가 지금 1년에 가입을 합니다. 1년. 자, 1000제곱미터이고 지금 이제 3년근을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지금 1년이야, 1년. 그랬을 때 1000제곱미터 곱하기 자, 연금별 보상가액을 찾아오겠습니다. 했을 때 3년근이니까 그대로 몇 년 거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냥 3년근. 그럼 3년근 거기 보상가액이 얼마냐면 11,600원. 그래서 그대로 11,600원. 1,160만 원이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2형 같은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에다가 자, 여기요. 4년근 쓰라는 거예요. 즉 3년 플러스 1년에서 4년근 가격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4년근 가액이 얼마냐면 13,400원. 그래서 13,400원. 그래서 1,340만 원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2형을 가입할 때는 연금별 보상가액 자체를 이 연금별 보상가액 자체를 플러스 1년에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1형은 그대로 그의 거.
그래서 가입년도 그대로 연금을 쓸 거냐, 플러스 1년을 쓸 거냐, 즉 연금별 보상가액. 자, 이게 이번에 개정된 거. 자,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서 자, 해가림 시설은 이번에 시험 출제가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답을 복수정답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해가림 시설은. 즉 연단위 감가상각을 해도 정답을 맞다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올단위 감가로 했을 때도 복수정답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1과목은 연단위 감가로 그대로 놔둬버렸습니다. 개정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근데 2과목에서는 올단위 감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1과목에서 출제가 되면 그냥 1과목대로 연단위 감가로 푸시면 정답 처리합니다. 근데 2과목에서는 또 올단위 감가로 푸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뭐 어쨌든 저는 그냥 1과목이니까 교재대로 여러분한테 할 수밖에 없어요. 봐보시면 해가림 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번에 이제 개정된 게 뭐냐면 해가림 시설에서 특약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특약이. 그 특약이 뭐냐면 재조달가에 특약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재조달가에 특약이. 얘가 이제 신설되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제도할가액 특약이니까 누구처럼 우리 온해시설하고 그냥 똑같이 제도할가액 특약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보험에 가입할 때부터 애초부터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을 할 때 시가로 보험에 가입할 거냐 신가로 보험 가입할 거냐 선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즉 신가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사고가 났을 때 신가로 보상받는 거 이게 또 뭐예요? 얘가 제조달가액 특약이죠. 즉 제조달가액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신가로 보험 가입하고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내가 신가로 보상을 받는 거야. 근데 제조달가액 특약을 가입 안 했을 때는 시가로 가입을 하고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시가로 보상 받는 게 지금 현재 원리예요. 현재 원리. 근데 나는 뭘로 신가로 보상을 받겠다 하기 위해서 제조달가액 특약을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면적이 1000제곱미터야. 자, 지금 현재 제가 목재로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목재야. 근데 지금 이제 몇 년을 사용을 했냐면 3년 경과했어요. 자, 이 물건을 내가 지금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그래. 이 물건을. 근데 이 목재의 설치비가 1제곱미터 그냥 10,000원이라 할게요. 10,000원. 얘를 내가 지금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신가로 내가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그럼 신가로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은 보험 가입 금액 자체가 뭘로 보험 가입한다는 거예요? 제조할가액으로 보험을 가입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1000제곱미터 10,000원 하게 되면은 1000만원으로 내가 원래는 보험 가입을 하는 거죠. 보험 가입을. 이걸로 보험을 가입을 해서 사고 났을 때 신가로 보상 받는 게 원칙인 겁니다. 근데 이번에 아쉽게도 이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공식이 교재에서 누락돼 버린 거예요. 즉, 굉장히 뭐가 다 안 맞아 지금 현재. 즉,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시가로 가입한다는 이 기준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재가. 신가로 가입한다는 거 아예 교재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냥 시가로 보험 가입을 하고 나중에 계약자가 재조달가에 특약을 가입을 했을 때는 뭘로 보상받는다? 신가로 보상받는다. 지금 우리 교재에는 이 내용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 내용밖에. 우리 교재에서는. 시험 출제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1과목에서는 지금. 교재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시가로 가입한다는 것은 현재 가치로 보험에 가입한다는 소리겠잖아요. 시가로. 그럼 이때 보험 가입금액 구하는 공식은 뭐에서 재조달가액에서 뭘 빼고 줘라. 감가 삼각된 것을 빼고 줘라. 그래서 A가 지금 현재 보험 가입금액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에 들어있냐면 교재 지금 179페이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구교재는 177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내용이고요. 179페이지, 177페이지. 그러면 제조할가액 1000만원이에요. 곱하기 1 마이너스. 자, 3년 사용했어요. 목재입니다. 1년에 13.33%씩 없어집니다. 얘가 뭐가 되냐면 보험 가입. 1,000원 단위 절사.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해놨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사고가 나면 우리가 보험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보험금 받는 산출 시기. 보험금 산출 시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자, 구교재는 189페이지. 자, 신교재는 신교재는 192페이지. 자, 192페이지, 189페이지. 자, 여러분이 교재를 다 수정하셨다는 전제 하에, 자, 신교재 192페이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192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도월가액 특약을 가입 안 했을 때는 기존하고 똑같다는 게죠. 그래서 보통 약관. 그럼 오른쪽에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과 같다. 이것은 무슨 보험이구나? 전부 보험이구나. 반대로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크다. 이때는 초과 보험이구나. 자, 이때는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자, 손자. 근데 자, 그러나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작다. 자, 이때는 일부 보험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자, 비리 보상합니다.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곱하기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입 금액. 자, 요 해가림 시설. 자, 제도월가액 특약을 가입 안 했어. 즉 보통 약관에 의거해서 전부보험 초과보험은 뭐해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라. 근데 자,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비례보상한다는 거예요. 자, 손자,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서 비례보상시키세요. 몇 분의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자, 비례보상. 자, 그럼 이때 당구장 보겠습니다. 손해액이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 보험 가액을 말하며, 다시 말해서 자, 이때 이 손해액이라는 것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 가액이기 때문에 무슨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거예요? 시가로 산정한 금액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이 당연하겠죠. 시가로. 그래서 단 제도월가액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복구한 경우에는 제도월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하더라. 자, 얘는 자, 나중에 밑으로 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해가림 시설 보장에 제도월가액 특약을 가입했을 때 보겠습니다. 자, 특약을 가입했을 때 여기 특약을 가입했을 때. 자, 특약을 가입했을 때 그 밑에 자, 보통 약관과 동일하더라 그 말이잖아요. 보통 약관과 동일하더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거 똑같다고요. 자, 얘는 뭐과 초과보험과 전부보험, 얘가 보통 약관과 동일하다고. 초과보험과 전부보험인 경우에는 보통 약관과 동일하다고. 그럼 보통 약관과 동일하다는 것은 이때는 보험금 뭐에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라. 손자. 자, 그런데 자요, 다만요. 자, 보통 약관과 동일하더라. 다만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적을 때는, 자, 얘는 무슨 보험일 때는, 자,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자, 보험금은 거기요, 손자,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곱하기, 자,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하는데 분모가 뭐가 되더라? 재조달가액분의 보험 가입 금액. 그러면 여러분이 자, 얘하고 차이점이야. 자, 여기가 얘는 보험 가액이었잖아요. 얘가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고. 즉, 특약을 가입 안 했을 때 비례보상하는 것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곱하기 보험 가입분의 보험 가입 금액.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곱하기 재조달가액분의 보험 가입 금액. 결론은 자, 이거야. 여기는 재조달가액을 쓰는 거고 여기는 보험 가액을 쓴다는 그 차이점. 결론은 뭐예요? 여기는 이 보험 가액이란 거 얘는 뭐예요? 무슨 금액이에요? 얘는 시가고 얘는 지금 무슨 가액이더라? 신가더라. 그 차이점이라고. 당연히 신가로 비례보상 해줘야 되겠죠. 신가로. 제도가 특약을 가입을 했으니까. 비례보상 할 때 얘는 시가로 산출된 보험 가액으로 비례보상 하는 거고 그다음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이 분모가 신가가 들어간다는 거야. 신가가. 제도할 가액이. 그 차이점. 자, 당구장 보겠습니다.
손해액이란 보험의 목적과 동질의 신품을 제도하는 데 소요되는 재조달가액을 말하더라. 즉,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손해액이라는 것은 당연히 뭘로 산정하더라. 당연히 뭘로 산정한다고요? 신가로 산정해야 되겠죠. 감가상각 안 한 금액으로. 즉, 제도할가액으로 신가로 산정한다고. 얘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손해액이라는 건 당연히 뭘로 산정한다고요? 시가로 산정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신가로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신가로 보상. 얘는 뭘로 보상받는다? 시가로 보상받는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라고. 자, 대도약관병 특약에 가입하고, 아니, 밑에. 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당구장 다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보고되지 않은 경우에 제도할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감가상각이 적용된 시가로. 즉, 자, 여기 이제 단수조항 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신가로 보상을 받는데 뭘 안 했다. 수리복구를 안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손해액이 뭘로 보상해버린다고요? 시가로. 수리복구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손해액이 뭘로 보상해야겠다. 시가로 보상하겠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부 보험을 항상 무슨 금액 한도예요? 일부 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 한도잖아. 보험 가입 금액 한도. 근데 이 보험 가입 금액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뭘로 보험 가입한다고요? 시가로 보험 가입해버리자. 시가로. 그럼 이 계약자는 보험금이 엄청 적어버리지. 보험 가입, 시가로 가입된 보험 가입 금액 한도니까. 이게 맹점이라는 거야. 서로 안 맞다 이거죠. 안 맞아. 왜냐면 제도할가액으로 보험 가입했을 때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험 가입 금액 자체가 뭘로만 가입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시가로만 가입되어 있을 때니까 보험금이 엄청 웃기는 거지. 안 맞지, 안 맞아. 교재가 누락이에요. 교재를 쓰신 분이 이걸 앞에다가 제도가 특약 가입했을 때 보험 가입 금액 산정하는 공식을 누락시켜버린 거예요. 좀 내기가 힘들어, 여기서 1과목에서. 왜냐면 2과목에서는 그냥 보험 가입 금액을 조건을 줘버리잖아요. 물론 얘도 이제 그냥 보험 가입 금액 조건을 줘버려도 관계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해가림설도 제도가입 특약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가입 특약으로 인해서 보험금 산출식에서 2과목에서 나올 수 있어요, 애들은. 여기 특약을 조건을 주면서. 그죠? 자, 이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다른 거 보도록 할게요.